안녕하세요, 인프라아빠입니다. 여러분이 발행한 포스팅에 대해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노출 여부 또는 노출 위치를 결정지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어떤 블로그에서 발행했는가와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문서인가입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발행했는가라는 의미는 출처의 신뢰도를 말합니다. 알고리즘과 연결짓자면 C랭크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인가라는 의미는 주제, 타이틀, 키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소재를 깊이 분석하는 다이아 알고리즘 쪽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강하고 어느 한쪽을 편중해서 해석하는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노출은 둘 중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관련이 있다입니다. 둘째, 체류 시간은 둘 중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답은 다이아 알고리즘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오래 읽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분석은 아무래도 이제 C랭크보다는 다이아 알고리즘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어서치는 두 알고리즘 중 어떤 쪽에 관련이 더 있을까요? 정답은 다이아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다이아 알고리즘 중에서 다이아 플러스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다양한 의도, 검색 의도 반영, 사용자 취향 등이 에어서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C랭크와의 교집합보다는 다이아 플러스 로직과의 공통점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유독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듯이 네이버 알고리즘의 큰 변화를 잘 살펴보면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보이게 됩니다. 네이버가 왜 업데이트를 했는가? 네이버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의 1세대는 리브라, 2세대는 소나, 3세대는 C랭크, 4세대는 다이아, 5세대는 인플루언서, 6세대는 다이아 플러스, 7세대는 바로 에어서치입니다. 물론 에어서치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플레이스, 지식인 등등 네이버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블로그 입장에서 본다면 7세대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대 알고리즘, 즉 에어서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의 알고리즘 상에서 상위 노출과 체류 시간을 둘 다 잡기 위해서 꼭 알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글쓰기의 요령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서백균 아카데미 카페 링크와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정보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채팅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블로그를 보속 성장시키고 싶은 분은 저희 아카데미 미녀 멘토님들에게 1대1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께서 포스팅을 발행하면 네이버는 분류와 분석을 합니다. 이 문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서일까? 이 문서는 얼마나 잘 작성된 문서일까? 라는 식의 분류와 분석 말입니다. 이때 네이버는 분류와 분석을 위해 기준점을 먼저 찾습니다. 기준점을 잡고 기준점과 부합하는 그 이미지, 영상 등을 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타이틀, 본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타이틀이 80%이다 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타이틀만 잘 적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8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분들은 또 타이틀이 80%라고 얘기하면 타이틀만 잘 적으려고 타이틀만 잘 적으면 떠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타이틀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도 키워드 또는 본문과 맥락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타이틀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타이틀과 본문이 일치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타이틀을 기준점으로 잡고 본문 전체입니다. 타이틀을 기준점으로 잡고 본문 전체를 해석해서 일치 여부를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타이틀을 기준점으로 잡고 본문을 탑다운 방식으로 크롤링하면서 일치 여부를 판독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본문을 분석할 때 기승전결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결기승전을 좋아할까요? 네이버 알고리즘은 본문을 분석할 때 두괄식 전개를 좋아할까요? 미괄식 전개를 좋아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타이틀을 기준으로 본문을 분석할까요? 본문 기준으로 타이틀을 분석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료 강의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준다 해도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알려주지 못하는 상위 노출과 긴 체류 시간을 만드는 비법은 바로 초반 백자에 있습니다. 꼭지점을 잡아라. 뭐라고요? 꼭지점을 잡아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이틀을 기준점으로 문서를 분석합니다. 초반 백자를 기준점으로 본문을 분석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타이틀을 기준점으로 문서를 분석합니다. 초반 백자를 기준점으로 본문을 분석합니다. 물론 딱 100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이 뭐 1000자 정도라면 7, 80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본문이 뭐 2000자 정도 된다면 뭐 140자, 뭐 160자 사이 정도로 좀 유연하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훨씬 더 조금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2944 첫날부터 날았다 라는 타이틀은 이 문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기도 하고 서두이기도 한 부분에서는 본문 내용의 핵심들을 나열합니다. 이 기사를 3단계로 정리하면 1단계 코스피 엄청 올랐다. 2단계 개인 외국인 매수세와 미래 자동차주 상승. 3단계 자세한 설명 기사로 나눠집니다. 물론 신문기사 제목을 짓듯이 블로그 타이틀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타이틀의 중요성에 대한 뭐 영상이나 포스팅이나 정보들은 꽤 많지만 본문 서두 즉 초반 백자의 중요성을 잘 다루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초반 백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타이틀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의 기준점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첫째, 압축하고 또 압축한 본문의 축소판. 둘째, 타이틀에 대한 강한 부연 설명. 셋째, 핵심 키워드의 반복. 넷째,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획득. 이 네 가지를 적용한 도입부를 작성하실 때 내가 방문자라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지를 역지사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속꿀이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는 블로그입니다. 타이틀은 손에 가시 박혔을 때 빼는 법 정리인데요. 좌측은 며칠 전에, 우측은 올해 4월쯤에 같은 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속꿀님에게 제가 딱 한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초반 백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속꿀님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또 저희 오픈 채팅에 오셨고요. 방문자가 거의 없는 블로그가 일일 최대 방문자 2만 그리고 평소에는 1만 방문자 정도를 찍는 블로그입니다. 워낙 운영도 잘 하시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력도 좋아서 제대로 포스팅 시작하고 6, 7개월 정도 만에 일일 방문자 10,000명을 유지하는 블로그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여름 이전과 여름 이후 포스팅을 자세히 보시고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좌측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즉 압축, 부연, 반복, 가치 모두 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알고리즘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글쓰기에서 독자에게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는 예시입니다. 여러분은 가시가 박혔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가시 빼는 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따가 이거 어떻게 빼지? 그렇죠. 가시 빼는 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가시 빼는 방법은 방법의 문제지만 의도는 무엇일까요? 빨리, 쉽게, 간단하게, 안 아프게라는 의도가 함께 생겨납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된 포스팅 중에서 초반 100자 정도의 빨리, 간단하게, 쉽게, 안 아프게라는 독자의 심리적 니즈를 포용하는 포스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시를 빼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설명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독자의 작은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상단 노출과 긴 체류 시간의 숨은 노하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